Cody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getting married. He loved children and couldn't wait to have his own. And he thought Jordan was the one for him. Newlywed accused of killing her husband just 8 days after the wedding by pushing him off a cliff. Jordan Lynn Graham has now been officially charged with murder and is expected to be arraigned in court later today. Cody Johnson was a kind, loving, wonderful young man that I miss a lot. 2013년 6월 29일 몬태나주 칼리스펠 중심에서 22세 신부 조던 린 그레이엄과 25세 신랑 코디 존슨이 결혼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손을 맞잡고 웃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7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던은 혼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코디가 친구들과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그가 어디로 갔고 왜 친구들이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칼리스펠은 몬태나 북서부 최대 도시로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 2만 4천 명의 인구를 가진 플래테드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호수 위 평지를 뜻하는 살리쉬어에서 유래된 이름을 가졌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으로 유명합니다. 칼리스펠은 글레이셔 국립공원과 플래테드 호수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입니다. 화이트피시 마운틴과 블랙테일 마운틴 같은 인근 스키 리조트도 스키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칼리스펠은 낮은 범죄율 덕분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곳은 코디 존슨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코디 리 존슨은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천부적인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증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1988년 4월 8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라는 분주한 도시에서 데이비드 클라렌스와 쉐리 앤 존슨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코디는 또래와는 다른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한 성격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꿈과 포부는 자신의 관심사 그 이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He really liked cars. That's where both of us really spent a lot of our time. But most of all, he liked to make people happy. 코디는 강렬한 모험심으로 세계를 여행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2002년 코디의 삶은 어머니와 함께 몬태나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몬태나의 아름다운 풍경과 평온한 환경은 그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이 새로운 시작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칼리스펠의 노마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일하며 코디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고 동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전염성 있는 웃음은 가장 지루한 날조차 밝게 만들어 주었으며 그를 중요한 팀원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조던 린 그레이엄은 1991년 8월 몬태나주 칼리스펠의 고유한 마을에서 자연의 숨막히는 아름다움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강한 종교적 신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던은 신앙 침례교회에서 매주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특별 행사에 참석하며 위안을 찾고 목적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랑, 결혼, 가정을 이루는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했습니다. 2011년 할로윈 날 우연한 만남을 통해 코디 존슨이 조던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차에 열정을 가진 외향적 성격의 25세 코디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적인 동반자가 되기 위해 조던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 같았습니다. 코디는 신앙 침례교회에 합류하자마자 조던의 친구들과 즉시 친해졌으며 그들 모두에게 코디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2012년 12월 조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코디와의 약혼 소식을 기쁘게 알렸습니다. 커플의 사랑 이야기는 칼리스펠의 풍경처럼 아름답게 펼쳐졌으며 결혼을 앞두고 기대와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던과 코디는 마치 천생연분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두 사람의 관계는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2013년 6월 29일 조던 그레이엄과 코디 존슨의 결혼식은 음악과 춤이 가득한 아름다운 행사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작곡가 엘리자베스 셰이를 고용해 두 사람의 깊은 연결과 사랑을 반영한 맞춤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조던이 코디에게 노래를 깜짝 선물로 주려는 설렘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두 사람은 매우 행복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결혼 8일 후인 2013년 7월 7일, 조던과 코디는 신혼여행 기분으로 고향 칼리스펠에서 멀지 않은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절벽길을 하이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하이킹이 그들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에 결정적인 순간을 가져올 것임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13년 7월 8일, 코디의 상사이자 친구였던 카메론은 코디가 사무실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신혼부부가 집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 위해 그는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코디 존슨이 실종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칼리스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집에 있던 조던 그레이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코디에 대해 물었을 때 조던은 그가 친구들과 함께 떠났으며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 역시 그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그들 중 한 명이 이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수사관들은 조던 그레이엄이 남편의 실종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의심스럽게 여겨 그녀에게 주목했습니다. 조사 중 조던은 코디의 행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코디가 친구들과 외출 계획을 언급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What's going on as far as where he might have gone or who he might be with? I got a message saying that he was going to go for a ride with some of his out-of-town buddies that were visiting. I have no idea who they were, but he always told me this one thing is when his friends came to visit, he would take them to Glacier Park. You guys weren't having any kind of argument? No, I don't know anything more, any of whereabouts or anything. I'm getting some inconsistencies in what you're telling me with other information that I've already gathered, okay? And I've spoke to a few people, and it's important that I know that you're telling me the truth on things. What I know. 하지만 이는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외출했다면 왜 그들 역시 그를 찾지 않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왜 그들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조던은 왜 24시간 넘게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That evening, we spent a lot of time trying to figure out where he was, trying to look on his Facebook page to see if he had posted anything or, trying to see if she had, his bank account information. Maybe we could look up and see if he used his debit card or something. 경찰은 수사를 강화했지만 앞으로 닥칠 충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It was totally out of character for him not to show up at work or come home or go to a friend's house. I don't know what happened. 2013년 7월 10일, 조던은 카어먼턴이 607초이라는 이름의 누군가로부터 코디의 운명에 관한 정보를 담은 이메일을 받았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이 이메일은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코디가 컬럼비아 폴스에서 알 수 없는 친구들과 만나 드라이브를 하다가 차에서 내려 하이킹 중 추락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신자, 토니는 조던에게 실종 신고를 취소하라고 권하며 코디는 확실히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메일은 수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며 당국에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She says, look, I got this email and Cody's dead. And I'm like freaking out,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And I read the email and it says, Cody's gone, Jordan. Any emotion? No. She wasn't crying at all. She was just showing me this email and I start shaking. And I told her to go to the cops and she did go. But I was kind of just like rushing it, like, go, move. Like, what are you doing? Don't just stand here looking at me. 이 수상한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 경찰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레이셔 국립공원 지역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조던 그레이엄도 수색팀에 참여했으나 목격자들은 그녀가 내내 무관심하고 감정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수색 중 조던은 갑자기 더 루프라는 산 전망대로 가는 외딴 길목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이곳은 위험한 200피트 절벽으로 바위가 가득한 깊은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조던은 바위 위로 뛰어올라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가며 그녀에게 이곳이 그를 찾을 수 있는 장소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시신을 발견했다고 외쳤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시신은 코디 존슨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조사는 어두운 방향으로 급속히 전개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6일 수사관들은 조던 그레이엄을 다시 조사하며 그녀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정확히 시신이 있는 장소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수사관들은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조던은 2013년 7월 7일 저녁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후 집에 돌아왔으며 코디가 화가 난 상태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던은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지러 나갔고 그동안 코디가 타주에서 온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가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코디가 워싱턴 주 번호판이 달린 어두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코디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실종 사건이 범죄 혐의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험난한 지형과 넓은 개방된 공간, 가파른 절벽을 고려할 때 사고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던의 행동과 진술 간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she said was that the Holy Spirit led her to know where he was, and that's how she found him. She said it was a place he wanted to see before he died. 결국 조던은 코디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수사관들은 두 사람이 공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토니라는 발신자의 이메일을 추적하여 조던 부모의 집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게다가 조던의 친구는 코디가 실종되기 전날 밤에 받은 불길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문자에서 조던은 무언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증거가 쌓이자 조던 그레이엄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코디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자백했습니다. Should have we waited a little bit longer and then got married? I wasn't feeling like a thought that night. 조던은 사건 당일 밤 두 사람이 절벽으로 하이킹을 갔고 협곡 근처에서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언쟁 도중 코디가 그녀의 팔을 잡았고 공포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조던은 두 손으로 그를 밀었으며 이로 인해 코디는 비틀거리며 2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결혼 8일 만에 남편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조던 그레이엄의 자백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전국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2013년 23세의 조던 그레이엄은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 남편 코디 존슨의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Newlywed accused of killing her husband just 8 days after the wedding by pushing him off a cliff. Jordan Lynn Graham has now been officially charged with murder and is expected to be arraigned in court later today. 연방 검찰은 조던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으며 그녀가 항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 속에서 조던 그레이엄은 12월에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유죄 인정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조던이 죄를 인정하자 법정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감정에 휩싸였고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은 눈물과 믿기 힘들다는 속삭임으로 반응했습니다. 조던의 변호인 측은 그녀의 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10년형을 제안했지만 조던은 이를 철회하지 못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던의 변호사 마이클 도나호는 그녀의 행동이 극도로 부주의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짧은 형량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던의 변호팀은 판사 말로이가 그녀의 유죄 인정이 계획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부적절한 계산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계산의 세부 사항은 비공개로 남아 있습니다. 유죄 인정 과정에서 조던 그레이엄은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공원에 갔고 그곳에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여 생명에 대한 극도의 무시와 부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진실을 숨기고 법 집행기관에 허위 진술을 제공하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두 손으로 코디를 뒤에서 밀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충격적으로 재판이 형량 결정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 조던은 검찰이 판사를 더 엄격한 형량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조던이 단순히 형량을 늦추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줄라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코디의 장인 스티븐 러틀리지는 2013년 7월 7일 아침 카약을 타러 가자고 코디에게 제안했지만
조던 그레이엄이 그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기에 코디가 거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코디의 친구 에디 알베르토 콜론 역시 조던의 선물 때문에 골프 라운드를 취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플래테드 카운티의 부검관 리처드 사이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검은 천 조각이 코디의 눈을 가리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천 조각은 그의 신발보다도 더 가까운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천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코디는 이마에 8인치 골절을 입었으며 결혼 반지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코디의 어머니 셰리 존스는 친구와 가족이 코디가 조던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다고 믿는 이유를 지지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보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눈물로 표현했으며 코디가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디의 상사이자 친구인 캐머런 프레드릭스는 재판에서 처음부터 두 사람의 결혼의 의문을 제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코디가 실종되었을 때 프레드릭스는 조던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집에 침입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던의 관여가 밝혀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그녀를 알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법정에서 인정된 행동과 그녀의 평소 모습 사이의 괴리를 이해하려 애쓰게 했습니다. 반면 조던의 친구 리타우니 블라스델은 그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블라스델은 그녀의 친구가 누군가를 해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코디와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스델은 코디가 주저하지 않고 조던을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은 코디와 조던의 복잡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배심원들에게 이 비극적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조합하는 어려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결혼식 기간 동안 조던의 태도는 이미 의구심을 자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친구들은 조던이 결혼식에서 평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코디가 조던보다 이 관계에 더 몰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통로를 걸어 내려오는 모습을 본 몇몇은 그녀의 마음이 정말로 그 순간에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너무 많이 울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직후 친구들은 조던으로부터 불안감을 드러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에서 조던은 코디와 결혼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는 듯한 내용과 자신이 선택한 길에 의문을 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결혼 후 우울증으로 여겼고 시간이 지나면 조던의 긴장이 완화되고 두 사람이 행복하고 평범한 삶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며칠 동안 조던에게 점점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조던은 결혼 첫날 이후 시작된 깊은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새로운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생각에 점점 더 불안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She said that it was just a miserable time, that they just really didn't enjoy it, and she just didn't seem very happy. She came over and she laid on the couch and she just cried. She wouldn't tell me why. She wouldn't say anything to me.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압박하며 한때 행복했던 부부의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녀는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다. 살인 혐의 외에도 그녀는 허위 진술 혐의로 추가 기소를 받았다. 그러나 관찰자들과 남편의 친구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그녀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장례식 동안 계속해서 전화기를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존중의 부족뿐만 아니라 사랑의 부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She's the widow, and she's up front texting her little friend that she's sitting next to, and her mom and dad are in tears. While people were talking about him, and the funeral service is going on, and she was on her phone. I was upset about Cody's funeral, but I was furious at her. I couldn't even think about anything else but what was going on with her. 선고 청문회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대에 서서 가족과 남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도널드 물로이 판사는 그녀의 진실성과 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표시했다. 판사는 그녀가 코디를 죽인 것에 대해 진정한 후회를 보여주기를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순전히 충격과 공포 속에서 일어난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연방검찰은 그녀의 행동이 더 계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사건 현장을 떠나면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건에 약물이나 알코올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코디를 절벽에서 밀 때 완전히 명확한 정신 상태였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2014년 3월, 판사는 검찰과의 합의에서 인정한 유죄 답변을 철회하려는 요청을 기각하며 그녀의 형량을 확정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1급 살인 혐의는 철회되었다. 코디의 가족들은 감정적인 호소를 했고 일부는 그녀에게 종신형을 요청했다. 2014년 10월, 그녀는 검찰의 직권 남용을 주장하며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이 그녀를 공공연히 사회적 병질자로 낙인 찍고 사실을 왜곡했으며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녀의 주장이 근거 없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그녀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녀가 남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짜 이메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일련의 기만적 행동들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비극적인 이야기로 남았다. 긴장되고 감정적인 재판 끝에 그녀는 코디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추가적으로 그녀는 16,91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출소 후에는 5년간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연방제도에서는 가석방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형량의 전체 기간을 복역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엄격한 판결은 그녀의 행동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반영한다. 선고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일말의 마무리를 가져왔지만 한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이 가져온 깊은 결과를 상기시키는 역할도 한다. 모든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원하고 당신은 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더 나은 전망을 위해 더 높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은 저의 안전한 쉼터입니다. 당신은 저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셰이가 코디와 그녀의 결혼식을 위해 이 가사를 썼을 때 아무도 그녀가 이를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오늘 이야기는 개인적 및 종교적 이유로 인해 결혼과 함께 오는 친밀감을 싫어했던 신부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 대신 그녀는 결혼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인을 선택했다. Cody Johnson was a kind, loving, wonderful young man that I miss a lot. 당신은 그녀에게 내려진 30년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